서울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의 창문으로 희미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다. 김태선, 78세. 노인은 찻상 옆에 멍하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그녀는 이 넓은 집과 지울 수 없는 추억들만 남긴 채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 여보, 보고 있소? 정우가 많이 변했소. 그는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그의 외아들 김정우, 45세가 돌아온 것이다. 예전에는 엔진 소리가 멈추자마자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여보, 시아버님을 이렇게 큰 집에 혼자 두실 건가요? 전기세랑 수도세도 많이 나오는데. 며느리 서미영 42세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제 생각엔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우가 아내의 말을 끊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단호함이 없었다. 태선은 눈을 감고 가슴속 찌르는 듯한 아픔을 참았다. 모든 재산을 정우에게 넘긴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서울 중심가의 3층 건물, 시골의 땅 2필지, 평생 모은 저축금까지 모든 것이 이제 정우의 것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정우가 자신의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돌봐줄 것이라 생각했었다. 할아버지, 12살 손자, 민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랑 엄마가 할아버지는. 민준아, 조용히 해. 정우가 아들을 꾸짖었다. 방에 가서 공부해. 태선은 눈을 뜨고 떨리는 자신의 늙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정우를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 온갖 일을 했던 이 말은 손가락들은 이제 고통 속에서 서로를 꽉 쥘 수밖에 없었다. 태선은 새벽녘까지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다. 여보, 우리 정우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소음에 태선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였다. 당신이 결정을 해야 해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대로는 안 돼요. 아버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낡은 집에 갇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정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팔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요. 민준이도 더 좋은 학군으로 보낼 수 있고. 태선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정우가 놀란 듯 소리쳤다. 괜찮다, 정우야. 태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 들었다. 미영은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네가 이 집을 팔고 싶다면. 태선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된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구나. 태선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네가 한 약속을 기억하니?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집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했었다. 난 네가 그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선은 계속해서 말했다. 단지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겠지. 아버지, 제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위층에서 민준이가 내려왔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급히 다가가 민준이를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자. 태선은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불렀다. 응,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사 가시는 거예요? 태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린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건 태선이 대답하려 했지만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 태선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방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태선은 다시 일기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정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태선은 새벽녘까지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다. 여보,
우리 정우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소음에 태선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였다. 당신이 결정을 해야 해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대로는 안 돼요. 아버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낡은 집에 갇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정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팔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요. 민준이도 더 좋은 학군으로 보낼 수 있고. 태선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정우가 놀란 듯 소리쳤다. 괜찮다, 정우야. 태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 들었다. 미영은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네가 이 집을 팔고 싶다면. 태선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된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구나. 태선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네가 한 약속을 기억하니?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집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했었다. 난 네가 그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선은 계속해서 말했다. 단지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겠지. 아버지, 제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위층에서 민준이가 내려왔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급히 다가가 민준이를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자. 태선은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불렀다. 응,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사 가시는 거예요? 태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린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건 태선이 대답하려 했지만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 태선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방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태선은 다시 일기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정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른 아침 태선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마른 뺨을 스쳐 지나갔다. 김태선님이시죠? 박중호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따뜻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제 상황을 들어보시고 태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산을 넘긴 것, 아들의 변화, 며느리의 태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이나 학대가 입증된다면. 그때 태선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우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안 계시길래.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태선은 대답했다. 요즘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망설였다. 오늘 저녁에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태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요양원 이야기일 것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선은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진열창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태선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이었다. 민준아, 너는 왜 여기? 학원 가는 길이에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요? 태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민준이는 진열창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저런 사진 찍은 적 있었죠. 그래. 태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5살 때였지. 할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엄마가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곧. 민준아. 태선이 손자의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왜요? 네가 어렸을 때 더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 태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는 돈 벌느라 바빴어.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제가 요즘. 그때 미영의 차가 길가에 멈춰섰다. 민준아, 늦었잖아. 민준이는 황급히 할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저, 먼저 갈게요. 태선은 손자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영은 그를 보지 않은 척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태선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정우가 민준이만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정우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아버지,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거실의 탁자 위에는 두 잔의 차가 놓여 있었다. 김태선과 정우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우가 입을 열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선은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강남에 있는 실버타운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실버타운이라. 태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 어머니의 영정사진도 가져가야겠구나. 정우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아버지,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24시간 의료진도 있고. 정우야. 태선이 아들의 말을 자르며 입을 열었다. 오늘 난 변호사를 만났다. 순간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요? 그래. 태선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재산증여 취소 소송에 대해 상담을 했단다. 아버지.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앉아라. 태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5살 때였지. 태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다. 그해 여름 폭우가 왔 우리 방 안까지 들어왔었지. 정우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네 어머니가 널 안고 높은 곳으로 피했고 난 밤새 물을 퍼냈다. 그날 밤 난 결심했단다. 어떻게든 이 가족을 지하에서 끌어올리겠다고. 태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난 모든 걸 걸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지. 네가 좋은 학교에 가길 바랐고 네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갖길 원했다. 아버지,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태선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일만 하다가 네 생일도 자주 잊었고 운동회에도 거의 가지 못했지. 갑자기 민준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아빠, 할아버지.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는 계단 중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왜 안 자고? 정우가 말을 걸었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태선은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리 오너라. 태선이 손자를 불렀다. 민준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할아버지 곁으로 왔다. 태선은 손자를 품에 안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태선이 중얼거렸다. 너에게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었다. 아버지. 정우가 입을 열었다. 제가. 그때 갑자기 태선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땀이 흘렀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소리쳤다. 아버지! 정우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괜찮다. 태선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정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빨간 수술중 등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꽤 심각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오셨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난 몇 달간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외면했다.
여보! 미영이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는? 정우가 물었다. 집에서 자고 있어요. 내일 학교니까. 수술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정우는 수술실 앞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새벽 3시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특히 첫 72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정우는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정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병원에 왔다. 아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할아버지가 곧 나으실 거야.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다. 김정우 씨 아버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간 정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다. 태선은 산소 마스크를 통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아버지. 정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태선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정우야.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태선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웃고 계시더구나.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태선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태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요. 김정우 씨,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우는 황급히 중환자실에서 밀려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가 달려왔다. 아빠, 할아버지 어떠세요? 정우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중환자실 밖. 정우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밤새 울린 경보음이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김정우 씨. 주치의가 다가왔다. 다행히 아버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때 미영이 병원 복도를 걸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다. 여보? 미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후 태선이 다시 의식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목소리였다. 정우야. 태선이 불렀다. 네, 아버지. 서랍에 편지가 있다. 태선이 천천히 말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거라.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방을 열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뭉치가 나왔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 정우에게. 네가 태어난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편지들은 정우의 나이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매년 생일마다 쓴 편지였다. 하지만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 정우야, 오늘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아들아, 오늘 내 결혼식이구나.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쓴 것이었다. 정우야, 이제 아버지가 많이 늙었구나. 너에게 모든 걸 물려주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울어요? 정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래, 정우가 대답했다.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할아버지 편지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편지야. 민준이는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정우는 아들을 안았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할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지 보여드리자.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가슴은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진정한 아들이 되어야 할 때였다. 봄이 찾아온 서울, 벚꽃이 흩날리는 아침이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버지,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정우가 태선의 병실로 들어섰다. 태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정우야. 태선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하자. 네? 재산 증여 취소 소송. 그만두자꾸나. 태선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렸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 태선이 말을 이었다. 네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보인다. 그때 미영이 민준이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미영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퇴원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끓인 죽 드셔보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선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를 간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 진정한 정이 쌓여갔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다.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제가 할아버지 방도 청소하고 책도 정리했어요. 태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들어왔다. 김태선님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해요. 정우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모시고 오겠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집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현관에는 할아버지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거실은 새로 꾸며져 있었다. 이건? 태선이 놀라서 물었다. 제가 회사 일도 조정하고 집도 새로 꾸몄어요. 정우가 설명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미영도 덧붙였다. 아버님 방도 새로 꾸몄어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태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사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로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보? 태선이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소.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영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아버지, 정우가 술을 따르며 말했다. 이제부터 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선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할아버지, 제가 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방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태선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림 속에는 5명의 가족이 있었다. 태선, 정우, 미영, 민준이, 그리고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까지.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말했다. 태선은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이들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태선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여보,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났소. 이제 나는 행복한 아버지자 할아버지가 되었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으로